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IMPT 뉴스 임병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제주의 의인 김만덕을 기리는 김만덕상 수상자 두고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어제 상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일이죠. 사람은 모총사에서 제45회 김만덕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이 경제부문 수상자인 이 김희자 씨 수상을 두고 계속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상식은 진행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김 씨가 이제 과거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귀포 수협 이제 조합장이었던 김 씨는 2008년에 지점장 당시 선박 경매 과정에서 조폭이 연루된 입찰 방해죄로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5천만 원을 공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상식 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김만덕상의 가치와 명예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김 씨의 수상을 취소하지 않았고 지난 20일 김 씨는 상패와 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김만덕상, 이거 제주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상이죠. 가장 그렇죠. 명예로운 상으로도 평가받는데 어떻게 사전에 이런 일을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이 통상적으로 이제 김만덕상 수상자 이 후보로 올라온 분들은 이제 이 공적조서 등을 이제 제출하는데 김 씨는 이제 범죄 경력을 좀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김 씨가 받은 이 대통령 표창도 기관이 받았는데 개인이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이 조폭 등과 연루된 입찰 방해라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김만덕상은 나눔의 상징인데 이 남의 기회를 빼앗은 사람에게 상을 주느냐는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만덕상이 제주 도민들에게 주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권위 그리고 자부심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 역대 수상자들 중에는 김 씨 수상에 반발을 하기도 했다는데 김 씨는 이제 자신은 피해자이자 억울한 사건이었다면서 이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도의원이나 댓글을 단 사람들을 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 앞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제주도 해명을 들어보니까 규정이 벌금은 뭐 대상이 안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하던데 그래도 이게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자꾸 드러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주도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주 그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면서 강평을 통해서 수상자 선정을 취소하라 이렇게 아주 강경한 주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대 수상자들까지 반발한 사상 초유의 사태도 냈는데 자, 앞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예, 지난 9월 28일 연북로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도민평가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일에 이 원탁회의 형식으로 거리 걷기 행사에 대한 이 도민평가회가 개최됐는데 행사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평가 그리고 향후 행사 장소, 개최 주기, 개선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는 이제 도민평가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토대로 뭐 행사를 지속 가능할 건지 여부 그리고 확대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민평가에는 그러니까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도민들도 참가해서 평가를 해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은 사실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 참가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는 꽤 좋게 나왔더군요. 예, 일단 뭐 참여자의 83%가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행사 장소에 대해서는 이 87%가 영북로 행사 구간 선정이 적절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2.9%는 부적절했다면서 이 탑동을 포함한 해안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이나 체험 홍보 부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만족한다고 했고 향후 행사 개최 시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92%가 참여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행사 주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369명 중 54%인 201명이 연 1회 그리고 38%는 분기 1회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행사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공무원들의 강제 동원 그리고 조기에 소진되면서 불만이 터졌던 어떤 탐난점 같은 상품권 지급 문제, 일부 공무원들의 차량 이동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한 도민평가회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민 참여단은 내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임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참여자가 84%가 매우 만족한다 그랬고
앞으로도 92%가 참여한다. 이게 동원 행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까요? 뭐 그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가봤지만은 걷는 거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과정, 그다음에 추진에 대한 그 행사 개요 등을 보면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차가 아닌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이 맞다는 건 아마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좋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예, 그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는데 이 중 사립은 이 사학법인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학법인은 이 교직원의 연금이나 건강, 재해보상 부담금을 법인 전입금으로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 사학법인 중 이 법정 부담금 납부액이 10%인 학교가 전체 1,715개 학교 중 1,166개교로 거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법정 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도 이제 전국적으로 106개나 됐는데 최근 이 3년간 시도별 법인 납부율을 보면 제주도는 6.2%로 꼴찌는 아니지만 뭐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이제 제주 지역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을 보면은 이제 15개 학교 중 3개 학교가 20% 이하였고 11개 학교는 10% 이하로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아예 부담금 납부가 0%로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 이 사학 법인이 법정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게 한국 사학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말은 법정 부담금인데 뭐 내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예, 일단 뭐 현재 법률상 강제할 수 없어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점을 악용해 사학법인이 반드시 내야 할 법정 부담금을 이제 교육청이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사학법인이 내야 할 납부금이 200억인데 15개 학교가 낸 돈을 총 합쳐보니까 12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해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을 이제 전용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은 뭐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액을 좀 높이기 위해 뭐 경영 평가도 하고 컨설팅 지원 등 뭐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은 뭐 납부액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사학이 교육기관을 책임감 있게 운영을 좀 하려고 하면은 뭐 수익용 재산에 대한 압류도 좀 하면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책임 있는 후속 조처가 분명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예, 이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회의인데요. 19일 이제 도청 탐나홀에서 이 그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1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이 성별과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서 이제 총 10명이 선발이 됐는데 남성과 여성 각각 25명이고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9명, 서귀포시가 21명이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는 7명으로 좀 줄었는데요. 1차 회의에서는 도민배심원단에 대한 이 목적과 역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는데 앞으로 이제 2차례 회의를 더한 뒤 전체 투표를 통해서 공약 조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영훈 도정뿐만 아니라 그 전 원희룡 도정 때도 계속 이어져 왔던 방식인데 공약 평가를 할 때 도심 배심원단을 선출해서 한다. 이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죠. 나중에 한번 이 추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M 피터 뉴스 임병도 기자였습니다.